자, 코스모스 읽기 14번째 영상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Man does not actually produce variability라고 되어 있네요. 자, 봅시다. 이 variability는 vary에서 왔겠죠, 물론. vary는 어떤 변화 혹은 다양한이라는 의미가 있죠. 명사형이니까 변종이란 의미로 여기선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does not actually 생산하는 건 아닙니다. 변종을 생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변종을 생산하는 건 아니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He only, 인간이죠. unintentionally exposes. 자, 여기가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게 지금 domestication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 이어서 이제 재차 강조되는 건데, 이전 영상에서는 모든 것이 우연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도메스티케이션에 의해서 어떠한 좀 경쟁력 있는 그 종이 선택되는 것은 순전히 우연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Only unintentionally expose. 사람이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변화를. 그냥 이 organic beings, 얘네가 이제 이 어떤 개체죠. 개체를 그냥 노출시켜 준 것 뿐이에요. 단지 의도하지 않게. 이게 우연히와 같은 말이겠죠. 어디에다? to new condition에다가 of life, 일상, 생활이죠. 생활에 있어서 그 새로운 컨디션을 제공한 것 뿐이죠. 그리고 then nature acts on. 자, act가 이게 뭐냐면 작용하는 겁니다. 작용합니다. 자연은 and then,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보는 게 나겠네요. 자연은 act on, 작용합니다. the organization, 그 개체에 작용하겠죠. organic beings. 그리고 cause variability의 원인이 됩니다. 이 변종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지금 앞에 뭐 여러 번 나왔지만 한 예로 보면은 뭐 헤이케 개 이야기부터 봅시다. 헤이케 개 이야기 보면 그냥 밋밋한 면을 가진 등딱지를 가진 개가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 얼굴 모양을 한 또 등딱지를 가진 개가 있었죠. 그런데 처음엔 이런 사람 모양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어렴풋한 어떤 모양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사람이 얘를 잡아먹고 죽이게 되는 거죠. 잡아먹는 거는 죽이게 되고, 얘를 계속 선택하다 보면은 그게 뭐냐면 only unintentionally죠. 이걸 만들겠다란 어떠한 인텐션이 없어요. 그냥 unintentionally 하게 얘를 그냥 선택하다 할 뿐인데, 이 중에 variability, 변종이 생겨서 눈 모양이 하나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랬더니 얘를 또 잡아먹고 얘를 선택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겁니다. 이 모양이 이렇게 변해간다고 느껴지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죠. 얘네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알들을 낳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손을 낳게 되죠. 그 중에 얘가 하나 있는데 나머지는 다 잡아먹혀버리고 얘가 선택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지. 얘가, 그러니까 진화론을 잘못 이해하면 뭐냐면 변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변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인간은 does not actually produce variability. 변종을 생산해내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인간은 only unintentionally expose, 노출시켜줄 뿐이죠. organic beings를 to new condition. new condition이 뭡니까? 해이개 같은 경우는 개를 선별적으로 잡아먹는 컨디션이죠. of life, 그 라이프 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그러면 자연은 act on, 반응하죠. the organization에게 반응하죠. 그리고 원인이 됩니다. 변종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는 뜻이겠죠.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He does adapt animals and plants. 물론 이거 인간일 겁니다. 이건 인간은 does adapt가 이게 이제 좀 분란을 일으킬 만한 동사입니다. 동사인데 여기서는 아마 이게 채택 혹은 그냥 선택, 쉬운 말로 그냥 하죠. 선택한다고 봅시다. 자, 인간은 그러므로 선택하게 됩니다. 동물과 식물을. 그 해이케의 어부와 비슷하죠. 선택하죠. 혹은 뭐 목장의 농부,
사람들도 항상 선택을 하죠. For his own benefit, 그가 가지게 될 이득 또는 기쁨에 의해서, for는 뭡니까? 어떤 이유를 설명하게 되죠.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 문장은 뭐냐면 unintentional expose 부분이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거죠. 그는 그냥 단지 thus adapt animal and plant를 선택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건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베네핏이겠죠. 이 플레저보다는 플레저가 이제 베네핏이 되는 거기도 하고요. 베네핏에 의해서 계속 개량의 그 도메스티케이션화를 하는 거죠.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There is no obvious reason why. 자, 이 why에 걸리는 새로운 문장이 있는 거죠. 이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자, 명백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입니다. why는 이런 식의 문장에서 why를 왜로 읽을 필요는 굳이 없어요. 그냥 읽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reason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the principle, 어떤 원칙입니다. 어떤 원칙이냐면 which로 시작하죠. have acted, 반응하는 거죠. 여기 act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act 반응합니다. 작동하는 거죠. so efficiently,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어떤 원칙이죠. 원칙은 under domestication 하에서 작동하는 어떤 원칙, 그 원칙이 자, should not have act, 작동하지 말아야 할 under nature, 그러니까 일반 자연 환경 하에서 작동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명백하게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 말은 no가 온 거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domestication 하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이 원칙은 자연에서도 똑같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뜻이겠죠.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more individuals, 이건 뭐죠? 개체겠죠? 자, organic beings,겠죠? born, 태어납니다. 많은 개체들이 태어납니다. 보다 많이 can possibly survive. 자, 실질적으로 생존 가능한 양보다 훨씬 많이. 가령 이 풀에 어떤 organism들이 번식을 하면은 이 중에 요만큼만 생존하고 나머지는 다 죽는 거죠. 근데 왜 이만큼을 날까요? 그게 바로 진화의 이제 어떻게 보면 진화를 변종, 이 variability를 만들어내는 이유겠죠. variability.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될 수도 있고, 여기서 선택될 수도 있고, 여기서 선택될 수도 있고, 아예 선택이 되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이 이루어진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장은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은 굉장히 그 중간 복합 관계절이 많습니다. There is no obvious reason. 이 reason을 설명하는 게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형용사적으로 이 reason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드러내도 됩니다. 그래서 there is no obvious reason should not have acted under nature. 바로 이렇게 읽어봐도 큰 지장은 없죠. 자연하에서 작동하지 말란 이유가 없습니다. 명백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읽어도 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자연계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선택은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죠. 그게 바로 이제 진화로 나타나는 거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The slightest, 아주 작은 거죠. advantage, 아주 작은 이득 in one being, 어떤 하나의 개체에 작용하는 아주 작은 미미한 이득이죠. of any age,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특정, any는 여기서 말하면 이제 모든 게 아니라 어떤 나이는 뭐겠습니까? 전 인생의 특정한 나이를 말하는 거죠. 특정한 나이, or during any season. 그리고 전체 사계절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계절에만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미미한 이득일지라도 overdose, 개체들에 대해서죠. overdose니까
with which 그것들에 대해서 그것은 comes into competition. 자, come into는 물려받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뭐가 되는 겁니다. come into니까 어떤 걸로 되죠? 경쟁력이 있는 상태가 된다 이런 뜻이겠죠. 또는 better adaptation 더 나은 적응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in however 그것이 여기서 이제 그러나 보다는 in however slight degree 아주 작은 정도 to the surrounding 여기서 the surrounding은 이제 둘러싸고 있는 거죠. 이 개체를 둘러싸고 있는 physical condition이 그 컨디션의 아주 작은 정도만이라도 뭐가 되겠습니까? 이득이겠죠. 이 어드밴티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will turn the balance 밸런스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이 밸런스가 의미하는 바는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단 컴마 부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 여기 컴마 하나 있죠. 또 하나의 컴마가 그럼 있겠죠. 여기 있겠죠. 그러면 이 컴마 부분 이만큼은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자의 그냥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한 부분에 불과하니까 핵심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The slightest advantage in one being 하나의 개체의 그 아주 작은 이득이 자 여기도 컴마가 있네요. 그러면 지금 컴마를 제가 잘못 봤네요. 여기도 컴마 있고 컴마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또 콤마 없죠. 자, 한 개체 그리고 그럼 이게 이제 설명이 되겠죠. of any age or during any 여기 있네요. 콤마. 이거 못 찾았네. 그럼 요게 지금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slightest advantage가 뭔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저자가 한번 설명을 해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받아들입시다. 아주 미미한 이득입니다. 한 개체에 있는 미미한 이득. 그리고 그 이득이 overdose with which it comes into competition으로 물려받아진다는 뜻이죠. 그럼 이만큼이 또 이제 필요가 없어지죠. 그 경쟁력이 있는 것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will turn 바뀌게 됩니다. the balance 형태로 바뀐다. 무슨 말이냐면 자 그릇에 쇠구슬을 하나 여기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얘는 왔다 갔다 진자 운동을 하겠죠. 진자 운동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 상태가 되죠. 자, 근데 환경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그릇이 이렇게 기울었습니다. 그럼 여기 있던 구슬은 어떻게 되죠? 또 이렇게 진자 운동을 하겠죠? 진자 운동을 하다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기울어진 그릇에선 여기서 균형점, 밸런스가 잡히겠죠. 이걸 밸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surrounding physical condition은 이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계죠. 자연계. 자기가 머물고 있는 자연계. 이 자연계에서 이 자연 환경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되면 다시 다른 밸런스 점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밸런스 점이 바로 이 경쟁력 혹은 better adaptation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 영상에 하나 예로 든 그 적혈구죠. 둥근 적혈구와 초승달 적혈구 얘가 있습니다. 자, 얘는 말라리아에는 강해요. 즉 아프리카 지방, 이 아프리카 지방에서 생존력을 높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특정 나이나 during any season 혹은 뭐죠? 특정 지역이 되죠. any 뭐라고 할까요? area라고 뭐 할 수도 있겠죠.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이득이 돼요.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이득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만 이득이 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얘네들 이 흑인들이 유럽으로 이제 노예로 팔려왔을 때 빈혈에 시달리게 된 거죠. 빈혈에 시달려서 이제 많이 죽었겠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면은 이득이 전혀 되지 않아요. 이 초승달 적혈구 자체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 자체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종을 좀 더 뭐 절대적인 어떤 우수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떤 특정 나이나 시즌이나 그 지역 풍토에 맞게끔 적응하는 것만 살아남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수하거나 우수하지 않다. 이건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백인이 흑인보다 머리가 좋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아시아인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머리 뭐 두뇌 이런 것들은 다 똑같겠죠. 바로 진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진화, 그러니까 과학 자체는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누가 우수하고 누가 못하고 누가 특별하고 특별한 건 전혀 없어요. 그런 것들을 따지는 것은 과학에서는 전혀 있을 수도 없고 틀린 길로 가기 십상이죠. 그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은. 자, 요 문장 조금 문장 구조가 복잡하긴 합니다. 복잡하긴 한데 컴마를 잘 보세요. 문장이 복잡할수록 컴마 부분이 이 컴마 부분만 잘 덜어낼 수 있으면 문장 읽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덜어낼 수 있는 것들만 제가 이렇게 쭉 표시를 해보면은 지금 빨간 줄 한 거는 다 덜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쭉 덜어내 보면 읽기가 훨씬 편합니다. 보세요. 자, 아주 작은 이득, 한 개체에 있는 아주 작은 이득, over those 이것들 전체에 걸쳐서 with which 그것들의 it come 경쟁력으로 물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이득이 경쟁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will turn the balance, 밸런스로 정착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문장은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자, T.H. 헉슬리, 이분은 뭐 유명하죠. 토머스 헨리 헉슬리입니다. 전체 본명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면은 이분은 초등학교를 좀 다니다가 중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서 혼자 독학을 했습니다. 독학을 하면서 이제 대학 갈 나이가 돼서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대학 갈 나이가 돼서 의대에 진학을 합니다. 의대에 진학을 해서 의사 신분으로 어떤 큰 이제 그 대항해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 다윈 시대 같아요. 배에 이제 의사 자격으로 탑승을 하죠. 그래서 이제 다윈과 비슷한 경로를 거치게 됩니다. 여러 이제 그 자연 환경들을 보면서 이제 진화에 대해서 생각은 해내는데 진화론까지 접근을 하진 못해요. 그런데 아무튼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분은 좀 독특한 분이죠. 학교를 그냥 그만두고 혼자 공부하다가 의대 시험을 본 거죠. 자, 이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분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우리나라는. 일단 초등학교를 중퇴했다는 거, 인생을 포기하겠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간단한 게 답이 있습니다. 가령 지금같이 대학을 이제 수시라는 제도로 뽑죠. 많이 바뀌었죠. 이게 수능에서 또 학력고사에서 혹은 또 예비고사였나요? 예비고사. 굉장히 많은 시험의 변천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험 변천이 있었는데 굉장히 복잡했다는 게 문제죠. 근데 우리 그냥 어차피 개인 방송이니까 뚝 터놓고 이야기해보면 서울대 괜찮은 대학이죠. 그리고 어떤 삼류대가 있다고 칩시다. 삼류대 입에 담진 않지만 존재하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지금은 뭐 이건 다 없어진 시험이고 이 두 가지로 학생을 선발을 하죠. 어느 게 옳습니까? 요즘은 이제 수능이 수능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기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수시 비리가 워낙 심하죠. 한국에서 이제 비리가 굉장히 심한데 그래서 이제 수능 쪽으로 옮겨가는데 사람들의 어떤 지지가 이제 수능으로 옮겨간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수능도 전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생각은 자, 서울대를 가는 학생과 삼류대를 가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둘 다 수능을 봐서 수능 점수가 높으면 서울대를 가고 수능 점수가 낮으면 삼류대를 갑니다. 이게 옳습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능은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친구를 정확하게 변별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한 가지 시험으로 어떤 특출난 학생을 뽑아낼 수 없겠죠. 제 생각엔 서울대는 서울대에 올만한 학생들을 위한 시험을 따로 준비해서 대학이 출제하고 서울대를 가고 싶은 학생들은 그 시험을 제한 없이
보게끔 하는 게 맞고요. 3류대는 3류대에 맞는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요. 거기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3류대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3류 1, 2, 3 이렇게 순위가 매겨지는 대학은 사실상 존재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사회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3류대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똑같은 대학, 필요에 의한 대학이 존재해야지 그냥 아무 필요도 없이 그냥 1등부터 뭐 120등까지 이렇게 존재하는 건 그 사회 공동체 발전에 아무 도움이 안 되죠. 모두 다 1등인 대학이 사실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자면은 제 생각엔 수능도 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수능으로는 유능한 학생을 뽑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평균적인 중간 단계 학생만 나오겠죠. 그럼 뭐 그 중간 단계 사회밖에 안 되겠죠, 이거는. 그런데 왜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게 안 바뀌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자, 교육부가 있어요. 교육부에는 이제 많은 공무원들이 있죠. 그리고 이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대학을 관리하는 거예요, 교육부가. 즉 교육부가 공무원을 통해서 대학을 관리하죠. 굉장히 중앙 집권식이에요. 그래서 대학은 자기가 원하는 학생을 이 교육부가 정한 수능이나 수시를 통해서만 뽑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지금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학생 선발 구조가 생긴 거죠.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이 사라지죠. 이 부분이 사라지면 이만큼의 공무원 인력을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또 실질적으로 대학이 알아서 학생을 뽑는다고 하면 공부도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이 교육 체계도 사실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즉, 제 생각은 헉슬리 같은 사람들 혹은 뉴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이 나오려면 우리나라 교육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왜 유지하나요? 다수의 교사들이 있죠. 선생들이 존재합니다. 이 교사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학생들의 미래,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몇몇 알량한 교육부 공무원들과 선생들, 잘 가르치지도 못하는 선생들을 위해서, 선생들의 밥그릇이죠. 밥그릇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루합니까? 정말 비루한 지금 삶을 사는 거죠. 이 사람들의 어떤 밥그릇을 위해서 전체 학생들의 미래를 완전히 지금 절단을 낸 거죠. 지금 우리나라 교육 생각하면은 정말 끔찍하죠. 자, 말이 자꾸 딴 쪽으로 나갔는데 한번 이 문장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스 헨리 헉슬리는 썼습니다. That the publication of Darwin and Wallace, 둘 다 이제 진화론자죠. 다윈과 월러스의 어떤 출판에 대해서 이제 쓴 거겠죠. were a flash of light라고 썼어요. 자, 출판했는데 of Darwin and Wallace는 이 사람이 이제 그 flash of light죠. 한 줄기 섬광이었다, 한 줄기 빛이었다 이 말이겠죠. which to a man, 자, which 그것은 이 빛이겠죠. 이 빛은 to 인간에게 a man이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남자가 아니라 사람, 어떤 사람이냐? who has lost himself,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서? in dark night, 어두운 밤에. lost himself 그러니까 이성을 잃었다는 게 아니라 길을 잃은 사람이겠죠. 어두운 밤 아래. 근데 갑자기 reveal a road, 갑자기 이게 이제 그 길이 드러난 거죠. 길이 드러나서. 근데 어떤 길이냐면 which 또 설명해 주죠. whether it takes him, 자, take him, 그를 데려다 주는 거죠. straight, 바로 다이렉트로 가장 짧은 길로 데려다 줍니다. home or not, 집이든 아니든. certainly goes his way, 그의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goes his way, 확실하게 갈 수 있게 합니다. 그의 길을.
이게 그러니까 다시 봅시다. 컴마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한번 보시면 여기 컴마가 있죠. 자, 헉슬리가 쓴 말은 그겁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진화론, 다윈과 월러스의 이제 진화론에 대한 글을 읽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한 줄기 섬광이었다. 그 인간을 어떤 인간이냐면 길 잃은 인간을 어둠 속에서 길 잃은 인간을 갑작스럽게 길을 발견하게 해주는 거죠. 그 길은 whether it takes him 그를 똑바로 집 또는 집이 아니든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홈은 뭐냐면 유럽이었으니까 아마 이제 기독교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기독교 얘기를 해서 이 부분도 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한국 기독교 한국에는 기독교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독교는 일반적인 기독교지 한국 기독교는 아닙니다. 한국에는 기독교가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기복신앙이 있었죠. 기복신앙은 이제 어떤 귀신을 믿는 건데 귀신이 그냥 일반적인 토속신 귀신에서 그냥 예수로 대체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서양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그 예수도 아니에요. 어떤 집안의 기륭화복을 좌우하는 그런 귀신에 불과한 거죠. 한국 기독교는 그래서 저는 기독교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왜 whether를 이 사람이 칼 세이건이 선택해서 똑바로 집으로 혹은 집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인간이 그의 길을 계속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 진보는 어떤 하나의 가치 체계를 기독교라는 일단 가치 체계라고 합시다. 기독교라는 어마어마하게 바위처럼 단단한 이 당시죠. 전엔 더했고요. 1500년을 가로막고 있었던 이 엄청나게 단단한 바위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죠. 그런데 이 다윈의 진화론은 여기에 이제 균열을 내고 빛을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걸어갈 수 있게끔 하는데 이걸 넘어갔을 때 기독교적인 관점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뭐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true가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것이 종교적인 어떤 원리, 원칙에 맞아떨어지느냐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학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어떤 가치가 이득이 되느냐 어떤 가치를 지킬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어떤 원리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좀 이야기가 제가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해서 옆길로 많이 샜는데 진화론이 원래 이렇습니다. 좀 레디컬하죠. 레디컬하게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네요. 일단 한번 문장을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